반갑습니다. 사실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왜 우유 부분인지. 이따가 또 유경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네.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오역의 오와 유경의 유. 심플하죠? 네, 이렇게 그냥 뭐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시작됐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먼저 이 브랜딩 관련된 강의를 나눠 드릴 건데, 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사실 저희가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글로벌 사업을 하려면 정말 이 확장이 가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 확장이죠. 내가 그냥 지인 상대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SNS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정말 소셜 네트워크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마케팅이 필요하죠. 또 마케팅을 하려면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오유 부부인데요. 어, 그런 과정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브랜딩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브랜딩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유 부부로서 어떻게 브랜딩을 해 나갔는지 한번 소통을 해볼게요. 네, 얼굴이 더 작아졌죠? 한 3, 4kg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NS 안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과 브랜딩, 게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NS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SNS는 이것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소통. 그렇죠. 컨텐츠. 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냥 던져보세요. 그렇죠. 브랜딩 꾸준한 브랜딩 스토리. 다 제 안에, 이 강의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보다 Y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SNS 어떻게 해요? 보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Y가 분명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 잘하고 싶었고 글로벌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Y가 명확해졌죠. 그렇게 시작된 게 오유부가 되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브랜딩이 뭔가요? 브랜딩. 또, 또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자, 적곡 이렇게 계속 생각하신 분들이 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 다들 브랜딩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뭔가요? 브랜드. 막 나오죠? 배우신 분도 나와요. 나 자체, 정체성, 샤넬. 네. 샤넬 좋아하시는군요, 정현 사장님. 나라는 사람. 다 공부를 하신 분들, 배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이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재밌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에요. 네. 나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이렇거든요. 브랜딩을 한다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브랜드에 보세요, 여러분들. ing가 붙었죠.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계속 ing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특정 키워드나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브랜딩에 성공한 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이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SNS,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나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과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브랜드를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계속 ing 하면서 나아가는 게 결국은 이 브랜딩의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내 돈 냄새.
그렇죠. 돈 냄새 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 말고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기를 해야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 하는 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격체라고 얘기해요. 인격체. 인격체는 뭐죠? 사람이죠, 사람. 그럼 결국은 나도 브랜드고 이 브랜드들도 그냥 사람같이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브랜드는 그냥 하나의 회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회사야. 뭐 삼성이면 삼성이야 이랬지만 하나의 나랑 정말 동등한 인격체, 나와 같은 사람 같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죠.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뭐 나이키다, 애플이다. 그럼 그 브랜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그 브랜드를 떠올리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를 어떤 이미지로 각인시킬 건지 중요하죠. 나의 비즈니스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독일 PM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될 수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내가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메모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는 최근 이제 앞으로 출시될 다이어트 신제품에 관한 이미지와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아까 돈 냄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가, 돈 잘 버는 사업가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엔잡러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이미지로 풀어나가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적게는 하나, 두 개, 세 개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키워드.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그렇죠? 다이어트. 난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나만 보면 뭔가 건강한 그런 것들 떠올리게 만들 거야. 그렇죠.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 부열정. 그러면 열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시각화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시각화하기 얼마나 좋아요? 동영상 있죠. 사진으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밌는 시간이에요. 이 브랜드를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와 키워드를 한번 채팅창에 적어 보겠습니다. 사과. 좋아요. 사과. 맛있겠다. 심플. 혁신. 아이폰. 스티브 잡스. 그쵸? 트렌드. 왜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뭔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이야기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죠. 저는 뭐 이런 것도 생각나네요. 뉴발란스, 청바지, 그렇죠?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계속 이야기한 거죠. 이런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이에요. 자,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PM.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거의, 네, 다 독일 PM. 자, 그럼 독일 PM 말고 뭐가 생각나요? BMW. PM카의 대표적인 또 브랜드죠. 해강그룹. 너무 좋습니다. 브랜딩이 잘 됐네요, 해강그룹이. 부자나라. 히틀러. 맞아요. 베를린 장벽. 또 뭐 있어요? 뭐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철학. 그렇죠. 니체. 막 그런 거고. 그렇죠. 철학가의 나라. 예술. 분데스리가 축구. 맞아요. 백년기업.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어떻게 아세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어디서 느끼셨을 텐데요? 아마 독일 기업들이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알 수 없어요.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독일 PM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거 안에서 그럼 나는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그럼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지? 예. 독일 PM이라는 회사가 어떤 이미지를 줬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랑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이 회사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와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브랜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자, 뭐가 떠오르시나요? 파리. 네, 파리인 건 저도 압니다. 근데 낭만. 떠오르는 거.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신혼여행. 신혼여행 갔다 오셨나 보네요, 저쪽으로. 가- 감자탕? 그, 혹시 한국 식당 갔다 오셨어요? 프랑스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떠오르는 거 얘기하는 거에 정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한인식당. 이강인. 그쵸. 축구팀에 있죠. 영화도 생각날 수 있고, 드라마. 그쵸. 뭐, 에펠탑에, 굉장히 그냥 소매치기가 많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가 파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브랜딩이 잘 됐잖아요. 에펠탑. 그렇죠. 멋진 여인. 예술가들의 도시. 네. 이런 거 왜 알아요? 이거는 프랑스가 기획한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죠. 계속 영화로 이야기하고 책으로 이야기하고 관광도시, 관광객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느끼게 하고 입소문 나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분명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내 이미지를 적어보는 거죠. 나 이렇게 한번 브랜딩 해보고 싶어. 나 정말 파리처럼 마케팅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신다면 되게 재밌는 브랜딩 작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예시예요. 누구죠? 유재석 씨 하면 생각나는 거 자유롭게 적어보십시오. 국민 MC, 성실, 입담, 그렇죠. 경청, 친절함. 너무 잘 나와요. 우리도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누군가 날 봤을 때 이렇게 키워드가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언, 젠틀하죠. 근데 유재석 씨가 성실한지 젠틀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자기 관리 끝판왕인 거 어떻게 알아요?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형은 정말 자기 관리 정말 끝판왕이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미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자막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윤우님이 데뷔 30주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재석 씨는 30년간 자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나 한 3일하고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뭐, 한 달하고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드라는 건요,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성장, 뭐 실패, 성공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눈다고 한다면, 그거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랑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브랜드는 없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권오역은 없다. 오유부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우리가 멀리 보고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평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의 시대예요.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하고요. 나만의 제품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쵸? 나의 이야기, 내가 사업하는 제품의 이야기. 그거를 세세하게, 솔직하고, 친근하게,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냥 막 정보만 주는 건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정보도 드려야겠지만, 거기 안에 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 정말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마케팅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나의 사례를 얘기해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브랜딩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잘 압니다. 그렇죠. 나의 강점, 취미 특성.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요. 네. 이건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냥 되게 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쁜 사람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그 계정을 계속 들어가실 건가요? 단기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보고 싶은 건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취미 생활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게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따라하기는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지만 그거를 빨리 나의 장점으로 자기화를 시키는 거죠. 예. 너무 따라만 하면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즐겁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치를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돈 버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런 뭔가 나의 가치를 찾아서 나누게 되신다면 굉장히 이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 즐거워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이익이에요, 이거는. 아, 나 물건 팔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이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걸로 뭘 하고 싶어?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 결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난 사람들한테를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사실 그분들한테 얼마나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계속 내가 하루하루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한테는 나의 성장 과정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내 성장 과정을 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 이 과정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1년 후에 봤을 땐 하나의 정말 좋은 이야기.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쭉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세일즈를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보여주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네, 이 안에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PM일 수도 있고, 해강 그룹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걸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또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난 나눠볼 거야. 내가 뭐 책을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뭔가 다이어트라든지 이거를 계속 나눠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나만의 이야기들이 생겨요. 자, 똑같은 해다방을 하더라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본인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저는 살 뺄 게 없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만의 컨텐츠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정말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만 적으면 이제 브랜딩의 과정은 네, 끝납니다. 적어 보실게요. 아니면 이거 사진 찍어 보신 다음에 오늘 아니면 내일 적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하나에서 세 개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저희 그 조엔 그룹장님 그 사업자 스피치 세미나 한번 하셨잖아요. 여의도에서. 거기서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조금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잘하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강의 내용이 생각나거든요. 난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하니까 나랑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 기억나는데 그런 포인트예요. 내가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 안에서 브랜딩이 된다면 얼마나 내가 자신감도 좋고, 그쵸? 얼마나 그런 차별성이 존재할까요? 이
큰 세상 안에서 거기 안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안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나누는 것은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서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조금 나오시나요,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윤곽이, 그쵸? 그려지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가? 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사업가랑 하고 싶어. 나는 진짜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데, 사업가였으면 좋겠어. 사업가의 마인드. 그러면 사업가의 마인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겠죠. 정말 심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브랜딩 하는 거죠. 사업가는 뭘 하지? 책을 읽어. 뭐, 세미나를 들어. 그런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 되게 부지런해.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살아. 그럼 내가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오죠. 내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가치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누고 싶은 가치를 즐겁게 소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치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죠? 여기서 한 5개 정도만 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범위를 좁히고 싶어 하면 하나도 괜찮아요. 난 너무 많아. 그럼 10개도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즐겁게 소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니즈 파악이라고도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저희 비즈니스 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나랑 그냥 뭐 저는 성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거기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아합니다. 몸을 즐기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뭔가 계속 도전합니다. 이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렇게 소통을 하면 굉장히 즐겁겠죠. 그러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지 않을까요? 이 넓은 세상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호기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적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그런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머도 있어요, 유머. 유머에 대한 가치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를 좋아해요. 재밌는 거 되게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거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죠. 얼마나 즐거워요, 그럼 내가. 그렇게 관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친구 생깁니다. 소통하시고요. 많이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의 스토리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거죠.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너무 친해지고 싶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관계가 아닐까. 네, 지금 계속 적어주시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그 가치로 한번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하나하나의 게시물, 컨텐츠 안에 그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당신의 계정에 누군가가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심플해요. 이 사람 운동 좋아하네? 아, 이 사람 독서 좋아하네? 아, 이 사람 뭔가 사업하는 것 같아. 이것도 포함인 거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이어트 전문가인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인가? 독일 PM 하는 사람인가? 이럴 수 있죠. 그거를 내가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브랜드인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이거는 정말 제가 100% 확신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제품적이든 그게 아니든 나를 필요한 사람이든 우리 비즈니스가 필요한 사람이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든 다이어트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든 다 포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다 함께 해강그룹 모든 분들이 이런 스토리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브랜딩에 대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20분 동안 나눠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 강의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메모해 보시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지? 내가 왜 SNS를 하지? 내가 왜 브랜드를 만들 거야? 내가 이걸 왜 꼭 해야 돼? 정말 Y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